안녕하세요. 102회차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실무 파트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다운 받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102의 전산회계 1급이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파일들 쭉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3교시 클릭하셔서 텍스트 파일 설치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파일 설치하시고 이게 댁에서 연습하실 때 102의 기출문제 설치 안내라는 파일 여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출문제 어떻게 실행하는지 쭉 나와 있어요. 저희는 전산회계 1급 들어가셔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 수험번호, 감독관 확인번호 넣으시면 다음과 같이 설치됩니다. 저희는 A형 기준으로 문제풀이 할 거고요. 감독관 확인번호 8245 넣으시고 로그인 하시게 되면 102의 전산회계 1급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열리실 겁니다. 요거 확인해서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는 이론 문제는 이미 보시고 오셨을 거라서 실무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랑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 수정하시는 거 문제 나오죠. 1번부터 볼게요. 문제부터 보시면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신규 거래처 등록하라. 우리 눈 있으면 풀리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메뉴도 주고 있고요. 여기 들어와 있는 거 컴퓨터 할 수 있으면 다 입력만 해주시면 3점이에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 들어가서 오류 있으면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해줘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들어가셨을 때는 뭔가 새로 불러올 때 F2번 동 코드 쓰셔서 불러온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1번이랑 2번 먼저 할게요. 자, 1번 하러 가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문제지 아마 가지고 계실 거니까 요거 조금 덮어 쓸게요. 거래처 코드 넣겠습니다. 7171 주 천천상사 유형 매출 넣어줬죠. 1번 매출 넣으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쭉 넣도록 하겠습니다. 129-86-78690 대표자 이부천 업체 도매 전자제품 우리 우편번호 생략하라고 하니까 여기 바로 주소에다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7 로얄 프라자 201호 계산동이라고 쭉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3점짜리 끝났어요. 만약에 해당 문제 푸시게 될 때 여기 금융기관 코드 주거나 신용카드 코드 주면 여기 들어와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저희는 일반 거래처였어서 바로 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풀러갈게요. ESC 누르시거나 닫기 누르시고 우리는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초정보관리나 전기분 재무제표 들어가서 푼다라고 보시면 되는 문제들이고 우리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오셔서 외상매출금부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전자 300만원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다음 목포전자 추가하셔야 되죠. 근데 제가 지금 목자 입력하는 중인데 안 들어와요. 우리 항상 F2번 누르셔서 목포전자 200 엔터까지 하셔서 차익 빨간색 살아시도록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 외상 매입금 가서 하나씩 확인 한번 해볼게요. 손오공 상사 150만원 맞고 사오정 산업 80만원 맞는데 저팔계가 아니죠. 저팔계 삭제하겠습니다. F5번 누르셔서 삭제하시겠습니까? 네. 만들어 주시거나 여기도 있죠 여러분. 삭제해서
없애주시면 차액에 있던 빨간색 사라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마지막 바드럼 대구전자 30만 원 바로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두 번째 문제도 어렵지 않게 수정하셔서 푸시면 3점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 같은 경우는 F2번 눌러서 회사 코드 찾아온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ESC 누르고 나가겠습니다. 3번 문제 갈게요. 저희 3번 문제가 보통 손이 많이 가는 유형인 우리 손, 잉, 제라고 보셨던 순서.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대표 순서로 보는 내용이었었는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검토했더니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었다. 틀린 내용, 판매 관리비에 소모품비에 200만 원 넣어뒀다. 빼야 되겠죠. 올바른 내용, 제조원가.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제조원가는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요.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원가 명세서 들어가셔서 제조원가 소모품비에 200만 원 먼저 반영해 주고, 그러고 나면 원가 명세서에 작성이 된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뀔 거예요. 그거 바뀐 거 가지고 손익계산서 오셔서 매출원가에 반영해 주시면서 판매관리비에서 200만 원 차감하는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할 일은 제가 이걸 따로 안 빼둬서 일단 나는 원가 명세서 가서 우리가 먼저 수정하셔야 되는 내용, 소모품비에 200만 원 추가로 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시게 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이 변경될 거예요. 요거 변경되시는 거 들어가서 메모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하면 여러분들 보이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기분 원가 명세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소모품비 찾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300만 원 되어 있는데 200만 원 추가 반영해서 우리 500만 원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여기 500만 원 만들어 주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뀔 거거든요. 금액이 지금 305180 되어 있는데 수정 한번 해볼게요. 500 넣었더니 307180이 되었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저희 요거 메모 좀 하겠습니다. 307180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넘어가요. 닫고. 두 번째, 원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메모하고 온 거 매출원가에다가 매출원가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고요. 소모품비 과대 계상되어 있던 거 200만 원 차감하는 것까지 정리할게요. 손익계산서 들어가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들어오셔서 매출원가 놔두시고 엔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305180 우리 메모했던 거랑 다르다 그쵸? 수정할게요. 수정하기 전에 지금 우리의 단기순이익이 우리가 수정하기 전에 단기순이익이 144970 1억 4,497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 잠깐만 기억 좀 하시고요. 또는 메모해 두셔도 되고 매출원가 가셔서 30718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확인했더니 단기순이익이 142가 되어버렸어요. 저희 조금 전에 144였었거든요. 바뀌었네. 그리고 우리 또 수정하셔야 되는 거 여기 830에 있는 소모품비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중에 200만 원 아니라고 빼주라는 거잖아요. 소모품비 800만 원 만들어 주겠습니다. 엔터 했더니 어라 당기순이익이 144970이 되었습니다. 제가 요거 144970이 되었다라고 왜 말씀드리냐면 보세요 여러분, 원손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으로 수정을 하셔서 가셔야 하는데 보통 위에서 뭔가 수정이 되게 되면 당기순이익의 변경이 있어서 그걸 반영해 주기 위해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재무상태표를 가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회계 처리를 하셨냐면 반영을 해주신 거냐면 원가 명세서 가서 200만 원 추가하고 손익계산서 가서 200만 원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잉여금 처분 계산서도 변동이 없고 당기순이익이 변동이 없으니까 재무상태표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것 한 3가지 숫자 정도 바꿨나요? 그 정도 아는 거만 하시면 4점입니다. 원손잉제 숫자 기억하시고 순서 기억하시고 또는 나 144970 봤는데 144970 가지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 가서 당기순이익 반영하려고 봤더니 144970 그대로네. 미처분 이익잉여금 158387이네. 정기분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2월 이익잉여금 158387이네. 똑같네. 안 바꿔도 되겠네. 라고 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번 일반전표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 띄워둔 거 그대로 한번 볼까요? 먼저 회계 처리하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7월 20날입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매도 가능 증권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회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7월 20날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라서 여러분들 회계 처리하시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취득 2,400엔 취득하셨고 21년에 저희 지금 시험 기준이 21년에 400만 원에 해당하는 것만큼 400만 원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해서 이익이 나 있을 거라고요. 평가 2. 그러고 처분을 하시게 됩니다. 2,900. 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취득하셨다가 기말의 공정 가치로 평가하시면서 매도 가능 증권이 2,80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매도 가능 증권 2,800만 원이고 매도 가능 증권이 나가네. 그러면 평가 이익 잡혀 있던 것도 지워 주셔야 하죠. 실현.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400만 원 있던 것도 실현시켜 주시고. 자, 일단 우리가 장부상에 가지고 있던 매도 가능 증권 내보내고 평가 이익까지 정리하고 얼마 받고 처분하셨냐면 보통 예금으로 2,900만 원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에서 생긴 이익이 2,800에서 2,900이니까 100만 원인 게 아니라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은 항상 취득가액부터 같이 보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차이 나는 게 딱 500이실 거예요. 500.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 저희가 이제는 전산회계 1급에도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 부지런히 해라라고 나오는 편인 것 같죠. 그래서 평가 이익이 있다, 평가 손실이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정리해 주는 것까지 여러분들 조금 봐주셔야 되겠고 요거 보시는 것까지 하실 수 있겠죠.
입력 조금 이따가 할게요. 9월 26일입니다. 창고에 보관 중인 원재료 55만 원을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 수리하려고 썼다. 우리가 우리 좋자고 사용했네요. 먼저 수선비 썼는데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 썼으니까 500번대 수선비 55만 원. 뭐 썼다? 원재료 썼습니다. 55만 원.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사용하신 경우는 여러분 원재료 55만 원 쓰신 거 꼭 적요 8번 타계정 대체에 넣어 주셔야 하죠. 이걸 우리가 내가 제조하는 목적으로 다른 데다 사용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만드는데 판매하는데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니까 타계정 대체라는 적요 꼭 넣어 주셔야 합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4일입니다. 11월 4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인 100토스트에서 공장 생산직 직원들의 간식용 토스트, 발음이 왜 이러죠? 간식용 토스트를 주문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래와 같이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뭐 하려고 쓴 거예요? 우리 직원 좋으라고 뭔가 사줬다. 독립후생비입니다. 공장 직원 좋으라고 사줬으니까 500번대. 얼마 사준 거예요? 2만 원 썼습니다. 2만 원. 뭘로 썼다? 현금. 몇 명? 9명한테 사줬는데 2만 원. 싸다 그죠? 11월 5일 넘어가 볼게요. 별다른 거 보실 거 없습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500번대 2만 원, 대변에 현금 2만 원. 11월 5일 보겠습니다. 11월 5일. 전기 대손이 확정돼서 대손 충당금이랑 상계 처리했던 대전전자의 외상 매출금이 회수돼서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다랍니다. 자, 그러면 11월 5일 돈 받을게요. 보통 예금에 얼마 들어오신 거예요? 50만 원 들어왔고. 전기 대손 처리했던 거니까 대손 충당금이 살아났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대손 충당금 입력하실 때 계정 코드 보시면 외상 매출금 관련 대손 충당금에 50만 원 살아나면 되겠죠.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1월 8일입니다. 기계장치 구입으로 인해서 부가세 이익이 예정 신고 기간에 발생한 부가세 환급금이 있대요. 그 환급금을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문제 친절합니다. 이 앞에 환급하기 위해서 회계 처리할 때 내가 어떻게 해줬냐면 미수금으로 해뒀디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금 미수금 보통 예금 계좌로 돈 받아오시면 됩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 1,030만 원. 미수금 1,030만 원. 미수금 거래처 써야 하는데 딱히 거래처 쓸 수 있는 내용이 없죠. 그러면 안 쓰시면 됩니다. 자, 6번 별표. 외화거래 꼭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말 수정 분기하는 거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거래 종료 됐다라고 하는 거에서 나올 거라서 꼭 체크해서 봐두시는데 우리 어떤 거 무슨 일인지 한번 볼게요. 외화거래처인 에이스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 2,000달러를 회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화로 회수한 외상 매출금 즉시 원화로 환전해서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다. 일단 한번 해볼까요? 우리 뭘 받는 거냐면 나는 외상 매출금 에이스에 돈 쓴 거 받아보겠습니다. 얼마? 2,000달러 선적일의 환율대로 가셔야 하니까 우리의 외상 매출금은 2,000에 1,100, 220만 원인가요? 2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오늘 받아오거든요. 오늘 받아오는 보통 예금에 받아오신 오늘의 환율은 1,150원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건 1,150원에 2,000달러니까 230만 원.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외환차익이라고 합니다. 거래가 종료됐죠.
외환 차익. 여기서 하나 확인하고 가시면 우리가 거래 종료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이 있고 기말의 평가, 외화를 평가하시면서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계정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시험 쳐보면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험에 5번 문제, 기말 결산하시는 거에서는 실무 5번에는 얘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격증 준비하실 때 바짝 하셔야 되니까 거래가 종료되는 거 뭐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 실무 문제에 2번, 보통 나오면 2번이고요. 아니면 3번. 3번에서는 거의 뭐 얘가 나올 일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7월 20날부터 6개 회계 처리한 거 입력하셔야 하잖아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하셔서 줄여도 보이시겠죠? 이렇게. 네,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까지 회계 처리했으니까. 7월 20날입니다. 넣으시는 순서 상관없어요. 저는 회계 처리 다 하고 넣는 중이라서 그냥 차변, 대변 순서대로 넣을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4배, 차변에 보통 예금 2,900,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두 가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시험에 178에 있는 뒤쪽 거 넣으시면 됩니다. 투자 자산이거든요. 넣으시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해서 생긴 이익 5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아까 매도 가능 증권 찾으셨을 때 코드 번호 2개 나온 게 하나는 당좌 자산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투자 자산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 별다른 말 없었어요. 그냥 내가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습니다. 투자 자산에 있는 178 9월 26일 차변에 수선비 500번대 수선비 55만원, 대변에 원재료 썼습니다. 근데 적요 8번 넣어주셔야 하죠. 타계정 대체.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11월 4일 보겠습니다. 차변에 복리 후생비 500번대 복리 후생비 2만원, 대변에 현금 2만원 이렇게 나오셔도 되고 아니시면 저만 아래쪽에 다시 넣어볼게요. 현금만 나가는 거래니까 출금이라고 하셔서 복리후생비로 2만원 이렇게 나오셔도 끝이에요. 이렇게 한 줄로 현금 넣으시거나 한 라인에 그냥 출금 거래 넣으시면 분계 보시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 들어가 있게 됩니다. 저는 지울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11월 5일 차변에 보통 예금 50만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개잖아요. 저희는 아까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 계정 코드 바로 넣어주셔야 이게 점수 들어가요. 다음 넣을게요. 11월 8일입니다. 보통예금 1,030만원이죠. 네, 대변에 미수금 1,03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월 30날 차변에 보통예금 230만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거래처 넣으셔야 되죠. 에이스 220만원, 대변에 외환 차익까지 10만원 넣어주시는 거. 네, 여기까지 넣으면 다 넣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 조금 넘어가셔서 문제 4번 볼까요? 5번? 5번 먼저 볼게요. 결산하시는 문제 세 가지 여러분들 확인하실 때 자동 결산이다, 수동 결산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결산 보실 때 (4번) 먼저 볼까요? 4번? 죄송해요. 4번 먼저 보겠습니다. 8월 25일 일기 확정신고 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이랑 가산세 16만 2,750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하고 일반 전표에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6월 30일에 부가세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었었냐? 랑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부가세랑 관련된 얘기는 없으니까 일반 전표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일반 전표 6월 30일 가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일반 전표 6월 30날에 여기는 요회계 처리,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미지급 세금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미지급 세금 2,259만 7천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저희 메모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미지급 세금이라고 해서 2,259만 7,090원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었구나. 그거랑 관련된 거랑 방금 문제에서 여러분 가산세 16만 2,750원을 까지 해서 납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8월 25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8월 25일에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해야 하는 건 16만 2,750원이고 차변에 여러분들 방금 메모하고 오신 미지급 세금이랑 관련된 게 메모하신 2,259만 7,090원 딱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방금 800번대 세금과 공과 금액 수정하고 잔액이 비어서 차변 바로 넣었었고 혹시나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입력 안 했는데 그냥 다 지우고 신규로 입력했다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차변과 대변에 다음과 같이 들어가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은 여러분들 수정하실 거 없잖아요. 그대로 놔두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플러스로부터 구매한 스피커의 대금 2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일반 전표에서 상품으로 처리했는데 사실은 영업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걸로 산 거였다. 그거랑 현금용 수증 발급받았디. 회사에서 비품 처리하고 매입세액 공제받을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일반 전표에 들어가 있을 내용이 아니라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10월 17일 일반 전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월 17일 날 이플러스에서 220만 원짜리 상품 산 걸로 보통예금에서 돈 나갔다라고 처리되어 있구나라고 하면 요거 체크하셔가지고요. 우리는 F5번 삭제하겠습니다. 보통예금에서 돈 나간 220만 원 삭제하시고 메인 매출 전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날짜 맞출게요. 날짜 10월 17일 샀어요. 매입 현금령 수증 있습니다. 현과 매입 현과 6일 현과 품목란은 비워두셔도 상관없고요. 저희는 수량 단가는 모르고 얼마짜리냐면 스피커가 220만 원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220만 원
현관은 여러분들 부가세 포함된 금액 전체 그대로 넣고 엔터 누르시면 자동으로 불리하게 시스템에서 옵션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서 샀어요? 이플러스. 분계는요, 저희 호남 놓고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원재료 산 게 아니라 비품 산 걸로 해주라고 했고, 대변에 돈은 보통 예금에서 나갔다라고 처리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저희 두 가지 회계 처리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일반 전표 10월 17일 가셔서 잘못 입력되어 있는 거 삭제하셨고, 메인 매출 전표 들어오셔서 10월 17일에 현과라고 해서 220만 원, 이 플러스 분계 혼합, 차변에 원재료 아니라 비품, 대변에 보통 예금까지 넣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1번, 2번, 4번에 대한 회계 처리 하셨고 3번, 5번, 6번은 다음 회차에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보시다가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따로 질문 주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 마무리할게요.